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속과 인터페이스, 클래스 간 관계를 비교해 드리고 이제 좀 더 상속과 인터페이스 관련된 자바 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좀 전문 개념으로는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는 거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건 서브 타이핑에 해당됩니다. 즉 상속은 코드 재생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도 인터페이스도 그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해서 펫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고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비행기도 처리할 수 있고 나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자바에서는 하나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한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공통 메소드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일 리모컨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지만 서브 타이핑도 되도록 설계를 해서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의 용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배열들을 정렬해주는 범용 정렬 메소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개념적인 부분으로 여기 있는 문법적인 요소보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한번 요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용 정렬이라고 하는 건 이 소트 메소드에 다양한 종류의 배열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뭘 생각해낼 수 있냐면 자바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항상 상속의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브젝트라는 타입에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해서 인자를 정의하면 모든 종류의 배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서면만, 함수의 서면만 놓고 보면 이 함수는 다양한 종류의 배열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열에 있는 각 요소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비교를 어떻게 하냐? 자바는 객체들의 비교를 연산자를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메소드를 갖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각 클래스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교 함수들을 제공하면은 얘를 구현할 수가 없겠죠. 어떤 함수는 compare, 어떤 함수는 see, comp, 어떤 함수는 compit,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을 쓰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모든 애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브젝트 배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리모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소드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밖에 없어요. 이 리모컨이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묘라는 메소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리모컨은 오브젝트면 오브젝트에 정의된 메소드만 이 리모컨에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컴페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리모컨에는 컴페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 리스트를 comparable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든 객체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냐면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전히 오브젝트를 봤는데 여기서 리스트를 compare 타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compare to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만약 여기에 전달된 객체가 얘를 구현하고 있지 않으면 얘는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comparable 배열을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compare to를 가진 객체들의 배열만 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오류 나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타입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3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그 할 수 있는 애들만 받아야 되겠고, 그럼 그 할 수 있는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은 상속보다는 이런 인터페이스 갖고 그룹핑해서 프로그램하게 되면 더 유연하고 더 확실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 관련이 없는 애들이지만 공통 매수를 가진 애들 묶어가지고 그 리모컨을 통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얘를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용 정렬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때 이런 애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느끼게 된다면 인터페이스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구나. 훌륭하다 그러면 좀 또 이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상소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문법을 차례차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바 8 이후에 인터페이스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 기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9부터는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자, 기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코드 공유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배제를 하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좀 어떤 객체 제한 기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자바 8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줘야 됐는데 그 변화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도입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객체 제한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념을 좀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본 메소드로 정의할 수 있어서 즉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함수를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메소드를 만들 수 있어도 객체 상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태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태까지 정의할 수 있다 하면은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는 차이가 없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인터페이스에 여전히 상태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상태 없이 기능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얘를 구현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뭘 만드는 것이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불가피하게 도입된 문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입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해요. 어떤 문제냐면 C++에만 존재했던 다중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자바는 클래스는 단일 상속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하더라도 인터페이스는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메소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A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B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foo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도 foo라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 클래스에서 구현하게 되면 얘는 foo를 2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원칙은 뭐냐면 부모 클래스를 우선하고 아니면 오류를 준다. 그러니까 여전히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예시를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는데 다중으로 이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클래스가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자바에서 그러니까 C++에서 발생했던 다중상속 문제, 다이아몬드 프로블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또 생겨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본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냐? 이걸 도입해서 그럼 자바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냐면은 기존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얘를 변경하면 그것을 구현한 모든 클래스는 무조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슬기롭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인터페이스 i가 있었어요. 여기에 f라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썼어요. 근데 얘를 쓰는 클래스가 한 1000개가 됐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상속은 우리가 상속받는 클래스들의 수는 별로 많진 않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클래스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는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가 구현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G를 추가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00개가 컴파일하게 되면 다 오류가 나요. 왜? 이 G가 선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A라는 클래스가 구현하면 얘는 이 선언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를 정의해 줘야 돼요. 아니면 얘가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바 8 이후에 도입하면서 기존 인터페이스들, 라이벌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여러 개를 수정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수정하는 순간 기존 코드들은 재컴파일하면 다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불만이 많겠다. 추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기본 메소드라는 거를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 L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foo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어요. 이 L 인터페이스는 수많은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L 인터페이스에 bar라는 메소드를 추가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게 되면 L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던 모든 클래스는 더 이상 컴파일 되지 않습니다. L 인터페이스 구현한 모든 클래스는 bar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자바 8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여기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bin 메소드로 넣는 거예요. 디폴트로 해서. bin 메소드. 그러면 Linf 구현하고 있던 모든 클래스는 더 이상 bar을 재정의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컴파일 됩니다. 즉,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bin 메소드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클래스는 꼭 재정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 bin 메소드는 예외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0장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요거는 좀 논외로 하고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물론 이 bar을 추가할 때 추가하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결책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바 8에서 디폴트를 도입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추가하고 싶다. 추가를 하려고 해봤더니 얘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애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얘는 컴파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디폴트로 bin 메소드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면 필요 없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컴파일해도 컴파일 오류가 안 나니까 문제없이 계속 쓸 수 있고, bar가 필요한 애들은 필요한 애들이니까 그거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좀 수정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그 수정된 내용을 보시고, 요 관련된 얘기는 10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디폴트 기본 메소드의 추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그냥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선언만 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브 타이핑에 충실한 거고 객체지향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바 8 이후에 디폴트를 해서 여기다 메소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용도는 별로 많지 않고, 언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미 존재했던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야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요 디폴트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어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인터페이스를 기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면 이 M은 to도 갖고 있고 bar도 갖고 있고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을 계속 쓰던 애들은 L을 쓰면 되겠고 bar가 필요한 애들은 M을 구현하도록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법적인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subclassing,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subclassing. 그래서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만들게 해주고 기존 코드를 재사용해.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내가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시추를 강아지 이용해서 정의하면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추는 덕에 서브 자식 파생 클래스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겠고 강아지는 시추의 슈퍼 부모 기적 클래스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용어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가족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클래스 관계도를 얘기할 때 계층 그 상속 관계를 나타낼 때 부모와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조상도 있고 후손도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균일되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전체 관계를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자바에서는 extens라는 키워드를 쓰고 다시 또 강조하지만 상속은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지만 사용을 해야 된다. 코드 재생이 가능하더라도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으로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때 그 클래스의 관계들을 도식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게 UML 표기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상속 계층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는 단일 상속이므로 트리 형태의 모습이 돼요. 뭐 여기 여러 개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얘가 두 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형태로 아주 복잡한 형태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트리 형태. 그러니까 트리 형태라고 하는 것은 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루트가 있고 루트로부터 모든 노드까지 그 경로가 늘 한 경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트리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속 객체도가 트리 형태이다. 자식 클래스 객체가 근데 부모 클래스 객체보다 크다. 어떤 면에서 크냐면은 자식 클래스 객체가 더 많은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셋 중에는 제일 많은 멤버 변수, 제일 많은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메소드의 수가 모두 일치하는 거예요. 물론 오브젝트는 되게 특수한 거니까 논외로 치면 요 덕과 시추는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의 수와 얘의 메소드의 수는 특히 공개 메소드의 수는 일치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서브 타이핑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 로드에 해당되는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렇게 pet, dog, cat 이렇게 만들었으면 강아지를 객체를 생성할 수는 있고 고양이 객체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pet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pet 객체는 이 pet은 뭐예요?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햄스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수 계층들을 그리면 단말에 해당되는 이런 클래스들만 그 객체들을 생성하고 이 위에 있는 이런 애들들은 이런 애들들은 공통 리모컨으로 또 공통된 코드를 정의해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자바는 abstract 키워드를 수식해가지고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C++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펫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수식하고 있어요. public abstract class pet. 그러면 이 pet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 추상 클래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장됩니다. 제 권장에 의하면은 단말을 제외한 모든 애들은 다 abstract로 수식을 해줘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문법적인 걸 보면 얘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A는 abstract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에러예요. 여기에 abstract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A는 abstract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abstract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B는 A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추상 메소드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재정의 해주지 않으면 abstract가 돼야 돼요. 얘는 abstract 클래스인데 여기 abstract 메소드가 없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얘는 abstract 메소드입니다. 추상 메소드니까 이 클래스가 애를 구현하게 되면 구체화하게 되면 얘를 재정해 줘야 돼요. 얘를 재정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얘는 abstract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L이고 얘는 구현하고 있지 않지만 얘를 abstract로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abstract 여기 맞는데 얘를 이렇게 재정해 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abstract가 아닌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abstract이고 얘도 abstract로 쓰면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abstract 키워드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의 이점,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코드 재사용, 이 공통 리모컨, 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리모컨을 잘 쓰려면 서브 타이핑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pet 하면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존관계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다른 애들을 포함관계나 사용할 때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사용하면은 좀 더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또 객치장 원리가 있냐면 OC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Open Closed Principle.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코드 수정 없이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person은 강아지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아직까지 정의를 안 하고 있지만 햄스터를 펫을 상속받도록 만들게 되면 햄스터도 쓰도록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OCP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존 관계를 할 때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된다. 상속 관계에서의 객체 생성. 요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person이 있고 학생이 person을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객체를 만들게 되면 person 객체도 만들고 학생 객체도 만드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new 객체를 하면은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객체는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도 유지하고 여기서 물려받은 데이터도 유지하게 됩니다. 항상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얘가 뭘 상속받고 있던 객체는 늘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포함 관계나 이런 사용 관계와 다릅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데이터를 그 멤버 변수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스튜던트는 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적절히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 변수는 자신이 어떤 직접적인 코드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스튜던트 했는데 this가 돼 있어요. 그럼 이 this는 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슈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뭘 불러요? 부모를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자식의 몸체 요런 특별한 문장 말고 나머지 몸체는 항상 부모 몸체들이 실행된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즉 한 클래스가 초기화되면 어떤 순서로 초기화되냐면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초기화 불러, 그 다음에 생성자 몸체가 실행이 돼요. 그런데 얘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요것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student 객체를 생성하겠다. 얘의 부모가 person이다. 그럼 person이 있는 코드들부터 먼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코드를 부를지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얘는 생성자 몸체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지만 생성자 몸체 문장으로 보지 말고 어떤 애들을 어떤 순서로 불릴지를 그 순서를 얘기해주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요소들이 제한되는 게 뭐예요? 생성자의 첫 문장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요거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B는 A를 상속받고 있는데 요 B에서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아요. 내가 특별하게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으면 이 슈퍼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슈퍼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요 경우에는 뭐가 불러지냐면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부모 생성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은 뭘로 해줄 수 있어요? 슈퍼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몸체의 첫 문장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뭐가 불러져요? 기본 생성자가 불러져요. 그럼 여기는 기본 생성자가 있으니까 얘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 요 두 번째 코드에서는 B 생성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슈퍼를 부르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불러져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문법 오류입니다. 요 경우는 슈퍼 X라고 해서 X를 하나,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 얘를 부르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의 어떤 특정한 생성자를 부르지 않으면 뭐가 불러진다?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져요. 근데 부모가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속관계를 만들 때에는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보통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안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식을 만들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생성자를 의도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얘를 안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 생성자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애들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냐면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B 객체를 생성하면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몸체들 이거나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x 이퀄 2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가 실행이 되고 생성자 몸체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부모의 명백한 초기화 불러 부모의 생성자 몸체, 자식의 명백한 초기화 불러 생성자의 몸체.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자식에서 어떤 애들 걸 부를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슈퍼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겠고, 슈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관계에서 발을 이용해서 타입 유추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발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컴파일 시간에 타입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ew dog 하면 발은 강아지 타입이 돼요. 그리고 y는 p를 이용해서 초기화하고 있는데 p는 무슨 타입이에요? pet 타입이에요. 그래서 발은 pet 타입이 됩니다. 즉 p가 뭐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p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타입 유추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p의 타입이 뭐냐가 중요해요. p 변수의 타입이 pet이면 얘도 pet으로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dog, y는 pet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얘도 에러가 되겠고, y가 pet. 부모 타입을 자식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et은 뭐 햄스터를 가리킬 수도 있고 뭐 캣도 가리킬 수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오류예요. 거꾸로 강아지 이렇게 대입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식을 부모 리모컨으로 유지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할 때는 항상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get random이면 이 랜덤에 따라서 강아지를 반환할 수도 있고 캣을 반환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반환 타입이 pet이기 때문에 x는 뭘로 해석이 된다? pet으로 해석된다. 컴파일 시간 타입 유추된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pet, dog이 있으면 강아지는 pet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지만 거꾸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상속 관계에서는 상위 타입을 이용해서 객체를 처리합니다. 그래야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상위 타입의 변수에 유지한 객체를 원래 타입으로 변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라. 그럼 이건 안 돼요.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instance of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p instance of cat,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고양이면 이 값은
true가 돼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cat이라고 하는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으면 true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변환하면은 절대 오류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P instance of dog, P가 new dog이에요. 이 경우에 얘는 true예요. 그렇죠? P는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를 강아지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 instance of pet, 이것도 되죠. P는 현재 pet 타입이에요. 또 P는 instance object, 오브젝트 변수에는 모든 애들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개가 다 true가 됩니다. 그래서 변환해서 유지할 수 있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true가 된다. instance of는. 그래서 x instance x에서 x가 그런데 null이면 이 평가는 예를 발생하지 않고 false를 준다. 이 점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x instance x가 실제 가리키고 있는 타입을 x 타입 변수에 유지할 수 있으면 true로 평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true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타입 변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특히 요거 상위 타입 변수를 원래 타입으로 변환해야 될 때 우리가 instance of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고양이를 유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 가면 instance of 말고 get class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얘는 연산자가 아니고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슷한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instance of 연산자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stance of가 있는데 자바 14에 아주 최근에 추가된 건데 이게 아직은 프리뷰 피처예요. 그러니까 확정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제 추후에 이제 도입되겠죠. 그래서 미리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여기에 변수를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 instance cat이 true이면 P를 cat으로 변환시켜줘요. C로. 그러니까 C는 이제 P가 가리키는 것을 cat으로 변환시켜서 그 객체를 C가 가리키도록 해가지고 C를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14부터 추가가 됐는데 확정된 요소가 아니라 프리뷰 기능이다. 그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향후에는 15 뭐 이게 언제 확정될지 모르겠어요. 15부터 될지 16부터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프리뷰 피처로 들어온 것이라서 제가 알게 돼 가지고 이제 여기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